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최면을 통해 당신의 전생을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호기심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과연 전생 최면은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최면 상태에서 떠올린 기억은 정말로 전생의 기억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뇌의 조작일까요? 오늘은 과학과 미스터리의 경계에 있는 전생 최면의 원리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최면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최면은 무엇일까요? 최면은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은 깨어 있지만 외부의 자극이나 현실 판단 능력은 약해지고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처럼 이완되고 집중력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최면은 뇌파가 활동적인 베타파에서 이완된 상태의 알파파로 변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최면 상태가 되면 뇌의 판단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줄어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렇다면 전생 최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전생 최면은 주로 최면 치료사의 유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면 치료사는 피최면자에게 어두운 복도를 걸어갑니다. 과거로 가는 문을 엽니다와 같은 언어적 암시를 주면서 무의식 속 깊은 곳으로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최면자는 마치 영화를 보듯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건이나 장소, 인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최면자는 이 기억들을 전생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최면을 통해 떠올린 기억이 정말 전생의 기억일까요? 이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전생의 기억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면을 통해 떠올린 기억들이 현실에서 검증되는 사례들을 근거로 듭니다. 환생 연구의 아버지 이안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도 최면 상태에서 떠올린 전생 기억을 추적, 검증하여 놀라운 일치점을 찾아냈습니다. 낯선 언어를 말하거나 평소에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등의 사례는 최면이 단순한 상상 이상의 무언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수십 년 동안 환생을 주장하는 아이들의 사례를 연구하며 그들이 묘사하는 과거의 삶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때로는 아이들이 이전에 살았던 사람의 가족 구성원을 정확하게 식별하거나 그 사람의 직업, 사망 원인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생 기억의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여전히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반면 최면은 상상이나 허위 기억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최면 상태에서 무의식이 활성화되면서 과거에 보았거나 들었던 정보의 조각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본 장면, 어릴 때 읽었던 책의 내용, 혹은 주변 사람의 이야기들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최면 상태에서 마치 자신의 기억인 것처럼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면 치료사의 유도 질문이나 암시에 따라 기억이 조작될 가능성도 큽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허위 기억이라고 부르며 최면을 통해 떠올린 전생 기억은 대부분 이 허위 기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면 상태는 매우 암시적이기 때문에 최면 치료사의 질문 방식이나 어조, 심지어는 몸짓 하나하나가 피최면자의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과거에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묘사해보세요. 와 같은 질문은 피최면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강조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면을 통해 얻은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과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최근 전생 최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과학적 검증의 어려움과 함께 잠재의식 탐구 및 심리, 치료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생 최면은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심리적 문제나 갈등의 근원을 찾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설기문 박사는 전생 체험의 주목적은 현재의 이슈와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이라고 언급하며 무의식과 잠재의식 탐사를 통해 피험자의 관심사, 고민, 풀지 못한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치료 과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최면 치료는 내면에 더 깊이 있는 것들을 파고 들어가 평소에 해결이 안 되던 문제들의 뿌리를 찾아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생 최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다음 3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로 맹신하지 마라. 전생 최면의 결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내 진짜 전생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이라면 삶에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부정적인 경험이라면 현실의 삶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면을 통해 얻은 정보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되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전생 최면은 숙련된 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문가가 진행하는 최면은 오히려 심리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면은 강력한 심리적 도구이므로 반드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최면 치료사는 피최면자의 심리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유의 도구로 활용하라. 전생 최면은 과거의 기억을 탐색하는 것보다 현재의 불안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잠재된 트라우마나 두려움을 찾아내고 치유하는 데 활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생 최면을 통해 과거의 삶을 탐색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생 최면은 전생의 기억을 찾아주는 마법의 도구라기보다는 우리 무의식에 접근하여 내면을 탐색하는 심리적 도구에 가깝습니다. 최면을 통해 떠올린 기억이 진짜 전생이든 아니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전생 최면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인 셈입니다. 오늘 영상이 전생 최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유익했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